먼저 저희 대리킴님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포르투갈 네.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오늘? 한국이 4, 4? 포르투갈이 0이었으면 4대 0? 4대 0. 강하네요. 강하지. 네. 네. 다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농구 아니고 축구입니다. 축구. 아니 그리고 일본도 네. 최근에 스페인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도 좀 이겼어요. 약간 자존심 상해서 잘할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늘 완전 불타오르는 날이죠. 네. 오늘 아니 저 혹시 좀 결과가 예상보다 좀 못 나왔더라도 네. 좀 응원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받을 겁니다. 열은 이제 우리 포르투갈한테 받으면 아, 되고 우리 알겠습니다. 선수들은 그렇죠. 너무 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네. 글로벌 뉴스 신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왜 갑자기 우울해졌지? 예. 오늘 약간 예, 글로벌 네. 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 보시면요. 예. 오늘 테슬라가 첫 세미트럭 인도 행사를 열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로는 11월에 다시 반등하는 기업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어느덧 12월이 왔는데요. 이 11월을 좀 리뷰를 좀 해보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봤었고요. 세 번째로는 내년 성장주 시나리오 3가지를 모닝스타에서 자료를 냈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빅테크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폴믹스가 최근 베팅한 기술주가 있다고 해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뒤에 두 개가 2023년 성장주 향방.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 베팅을 했는지 기술주에. 그렇죠. 저거 두 개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네. 기대됩니다. 예. 뒤에까지 제가 할 수 있으면 참 쭉쭉 가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네, 테슬라가 오늘 혹시 영상 보셨나요? 세미트럭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라이브 영상을 봤었는데 1호 고객사인 펩시한테 이 차량을 처음으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It's a Beast라고 해서 야수와 같다라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양산하는 이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5번째 차량입니다. 모델 3, S, X, Y, 그다음 이제 세미트럭인데 머스크가 이번 행사에서 이게 5년이나 걸렸습니다라는 발표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이 좀 다소 어려웠다는 점이 좀 포인트였고요. 고객 인도정에 전에 좀 차량의 효율과 이 가속 성능을 좀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샌디에이고까지 800km를 무충전으로 주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언덕에서 막 밀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 내용이 이제 4,000피트 정도 넘는 고도를 지나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수월하게 넘어갔고. 근데 되게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왔다. 그죠? 멋있다. 예.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창도 이쁘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IRA 시행 이후에 좀 상업용 전기차가 최대 4만 달러 세제 혜택을 좀 받게 되면서 이 트럭 시장에도 테슬라가 진출할 수 있게 됐다라는 평가를 블룸버그에서 내놓기도 했고요. 기존의 배기가스 문제와 또 비싼 연료비 때문에 이 전기 트럭 사용이 활성화되면 이 트럭 산업에 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내용도 계속 월가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상업용 트럭 시장에서 경쟁력을 아직 테슬라가 갖추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임러나 볼보 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이 경쟁 업체들과 아직 비교해서 그 성능을 증명해내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평도 있었고요. 그래도 월가에서는 이 경기 침체라는 단기적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대부분이었고요. 여기서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테슬라가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최근에 나와서 좀 흥미로웠고, 애널리스트들도 거의 60% 이상이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최근 이제 리서치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의견이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제일 높은 수준이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최근에 이제 내년 매출을 테슬라가 37%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보였고,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목표 기업 가치 비중을 보면 자율주행이 66%,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18% 정도인데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좀 기술 완성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만의 이런 독보적인 핵심 경쟁력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퍼건님께서는 이번 세미트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런 라인업이 확장된다는 건 본질적으로 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마켓이 워낙 거대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세미트럭 역시도 저 트럭 산업에는 굉장히 큰 혁신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양산에만 성공한다면 이건 임팩트가 있다. 네, 되는 비즈니스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니 저 운송, 네. 운송 트럭이 사실은 저기 안에 들어가는 그 기름값이나 어마어마하거든요. 저게 중장기를 뛰니까 통도 크고. 네. 그러니까 저 전기 트럭 자체가 향후 저는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어떤 배터리의 어떤 인프라만 좀 갖춰지면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되면 저는 생각보다 빨리 좀 전환하지 않을까. 정말 이제 인도만 잘 된다면. 예, 왜냐면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지금 이제 승용차보다 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이런 의견으로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기사 바로 가시면요. 네. 11월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11월에 성과가 좀 컸던 성장주 탑 10을 이제 보여준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달간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면요. 네. 이 파란색이 연초 대비 그리고 노란색이 월간 퍼포먼스 추이인데요. 네, 이게 이제 11월에 다시 반등했던 기업들이죠.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아니라 먼저 이제 이 11월 동안의 섹터군들. 섹터별 동향을 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좌측의 파란색이 에너지의 연초 대비 퍼포먼스입니다. 여전히 에너지만 YTD로 보면 플러스권에 있었고요. 월간으로 보면 소재, 산업재, 헬스케어, IT,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순으로 11개 섹터 모두 월간으로는 플러스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치주와 성장주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것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큰 차이 없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러셀 1000 밸류가 S&P 500 다음으로 월간으로 보면 가장 큰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최근 월가에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다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이 가치주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라는 시각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최근 퍼포먼스를 보면 또 여전히 가치주가 그래도 잘 버텨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다음은 상대적으로 이 나스닥이 11월에도 뒤처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 10년 동안 가장 강한 반등을 보였던 시기를 나타낸 이제 10년 동안의 차트인데요. 이 노란색 부분이 올해 11월입니다. 그래서 10년 중에 2번이 올해 11월에 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좀 흥미로운 얘기였는데 11월 10일에 7.7%, 그 11월 30일에 4.4%로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중간 선거 이후에 좀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의문에는 또 11월이 반등으로 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역사적으로 또 12월이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또 상승할 확률이 높은 달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타랠리도 이어서 지속적으로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클로징 벨 할 때 강한구 작가님, 강한구 작가님이 정말 앞으로 주식 잘 갈 거다. 물론 이제 한국 시장 얘기했습니다. 한국 시장. 근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괜찮을 거다. 강세장. 좋을 거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자료 준비를 하기 전에 그동안 경기 침체, 뭐 연준의 금리 인상, 뭐 그리고 산타랠리, 2023년 연말 뭐 전망 보고서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11월을 좀 되돌아보면서 최근에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반등을 했던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의 주도주가 또 누가 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도 좋지만 또 저는 어떤 산업이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지 볼 때 52주 신고가를 보거나 그 월간으로 어떤 섹터나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관련한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개의 종목을 제시를 했는데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25% 이상이고 또 한 달 동안 35% 이상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거래량이 좀 높았던 기업들 위주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이 미국의 헤지펀드 920개에서 이 헤지펀드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중국 관련한 주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주식은 아니지만 네. 다음에 거의 한 3종목들이 중국 예. 관련 중국 기업들이 관련 있습니다. 종목들. 네. 먼저 10위였는데요. 아메리칸 아메리칸 이글스였습니다. 저 엄청 많이 입었어요, 저거. 아, 이거 입으셨어요? 저 어렸을 때. 예. 저 독수리 모양.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 한때 유행했죠. 예,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독수리였어, 제가. 제가 독수리인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예. 근데 이게 지금 헤지펀드 보유자 수가 27명으로 한 달간 퍼포먼스도 보시면은 35.08%로 좀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미국에 본사를 둔 소매 업체인데 지금 Z세대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이 포토샵 편집을 하지 않는 모델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Z세대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예. 또 너무 마른 체형의 모델을 지향하고 또 보정된 사진을 좀 퇴출한 이후에 매출 성장률이 급격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최근 11월에 반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예. 하나였고요. 근데 많이 빠지긴 했네요, 종목이. 진짜. 많이 빠졌죠. 네, 저기 뭐 한 40% 가까이 갔다가 네, 거의 한 4분의 1토막 가까이 4분의 1 토막 났네, 정말. 네, 예. 많이 내렸네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네.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 이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중에서 헤지 펀드들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105곳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한 달간의 퍼포먼스가 38%였습니다. 이게 11월 17일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좀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네. 이번에 중국시 확산이 되면서 방역 정책을 다시 완화로 수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올랐다라는 이 포인트가 있었고 또 자사주를 2025년 3월까지 150억 달러로 이제 계속 매입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예. 이런 점들을 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또 보더라고요, 월가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있었고 다음은 예. 아니 왜냐면 지금 알리바바가 나오니까 네. 지금 마윈이 그 중국에서 나와서 지금 일본에 6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가족들하고 좀 뭔가 정부 당국에서 네. 약간 좀 이게 무서우니까 도망쳐 있는 거지 지금. 마윈이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불확실성. 도망가셨는데 알려주시는. 근데 헤지 펀드들 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 뭐 그냥 샀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예, 하여튼 그런 뭐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이 중국 ADR 관련주는 또 다시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 주식이 진짜 이 네. 예측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뭔가요? 네. 다음 기업은 썬런입니다. 네. 이거는 한 달간 거의 38% 정도 올랐는데요. 헤지펀드가 한 47곳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정용 태양에너지 시스템 솔루션 기업인데요. 11월쯤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44%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IRA를 포함해서 이 정부 지원의 가속화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혹시 아시는? 잘 모릅니다. 빠르게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기업은 또 중국 관련 기업입니다. 핀듀오디오인데요. 예. 이것도 거의 46% 정도 올랐고 54곳에서 또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데 다음에도 이제 징동닷컴이 있거든요. 거의 이제 비슷한 사유로 그러네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농업 관련해서 농부와 소비자 간에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네. 오른쪽 보시면 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이쪽 이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 모바일 앱을 보급하면서 최근에 좀 프리미엄 계층보다는 그 반대 계층을 타겟팅하는 기업으로 많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기업 바로 이어서 가시면 징동닷컴인데요. 이 헤지펀드 보유자 수가 67곳으로 연간 53%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3분기에 호실적을 또 발표하기도 했고 연간 활성 고객 수도 1년 동안 6.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IB들도 이것 때문에 또 목표 주가를 계속 이어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용 통제를 통해서 또 높은 수익성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중국 주식에 너무 이제 집중돼서
필요가 있냐. 어떤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로는 중국이 투자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 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하지 않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이런 법적인 규제적인 위험을 이제 중국 주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하거나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은 예. 네,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지양하고 있다. 네. 이런 포인트가 네.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킴, 머크앤컴퍼니들도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 부품 관련주, 헬스케어 관련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계속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벌써 궁금했던 20분 3번 기자, 네. 3번 기사. 3번 늘 기사. 3번을 하려고 할 때 20분이 되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은 이게 네. 제가 볼 때 오늘 4번까지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힘들 것 같아. 네. 예. 그러면 네. 3번은 예. 사실 별거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프리미엄에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예. 마지막 4번으로 바로 가시죠. 넘어가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빅테크 투자의 대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 폴믹스가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받는 상황에서 다시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섹터들이 있었는데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전자상거래, 사이버 보안, 반도체였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보안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최근 월가에서는 비슷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근거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자상거래 분야인데요. 이 미국이 크리스마스 온라인 매출 부진과 또 코로나 셧다운 복귀에 대한 우려로 전자상거래 투자를 좀 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중국 인터넷 관련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만약에 재가속화가 된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다시 재부각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2부는 네. 다시 재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예. 여기에 이어서 아마존도 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기업 보시면은 네. 사이버 관련 기업들인데 최근에 랜섬웨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 사이버 공격이 계속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발생 건수뿐만이 아니라 이 피해 범위도 계속 넓어져서 이 관련한 사업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그런 포인트로 최근에 이제 ETF도 CIBR이라는 ETF가 있는데 네. 그거랑 IHAK 예. 저거 발음 잘해야겠네요, 저거. 어. CIBR. 이거 어려워요. 아, 저거 어려운 발음입니다. 네. 저거 제대로 발음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저게. 네, 이 예. 기업들. 예. 그리고 이거랑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렇죠. 네. 좋은 회사죠. 팔로알토. 네, 예. 이 두 ETF 안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있었고 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였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살짝 반등을 다시 하고 있는데 예. 반도체 그 중에서도 칩 관련 주식을 좀 매수해야 된다 하면서 NXP, 뭐 ASML, 브로드컴, TSMC 등을 TSMC 까지.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네.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뭔가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가 뭐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고 또 사이클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 생각만 해봅니다. 네. 생각만. 액션은 취하지 않고 생각만. 이 포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이버도 좀 핫하고 네. 반도체도 그렇고. 예. 네. 이번 달 수익률은 좋았겠는데요. 11월 수익률 상당히 좋았겠습니다. 이미 본인이 다 사놓고 그러니까. 얘기한 거 아닌가. 예.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훌륭한 마케팅이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내용인데 네.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YMG 미국 주식 네. 예, 거기에 이제 업로드 시켜주셨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거기서 확인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불금에 또 첫 네. 시간 또 꾸며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닙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저는 없지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리기님과 또 뉴스들 신선하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오늘의 시황맨 판승철님 모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즈.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